행복한 노년을 꿈꾸던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다고 믿었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요. 그런데 만약 그 남편에게도 남모를 외로움과 갈증이 있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인연에게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 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앞에 선 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김민준 씨는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민준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늦도록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쳤고, 아내와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도 그런 남편의 노고를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수진 씨는 현명하고 살림꾼인 아내였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집안일도 빈틈없이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김민준 씨의 가정은 부족함 없는 평화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지만,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했고, 집에는 민준 씨와 수진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식들을 모두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히 집안일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도 아내와의 대화는 주로 하루 일과에 대한 짧은 보고나 자식들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수진 씨는 남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기보다는 그저 건성으로 듣거나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민준 씨는 퇴근 후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혼자 동떨어진 섬에 살고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성공적인 가장이라는 타이틀 뒤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더 이상 따뜻한 정서적 교감이나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내면은 마치 바싹 마른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운 비서인 박지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 씨는 38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준 씨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는 업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민준 씨의 작은 농담에도 밝게 웃어주었고, 그의 사소한 고민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와 대화하면서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활력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동료로서의 호감이었지만, 오랫동안 외로움과 공허함에 지쳐있던 민준 씨의 마음에 지영 씨는 따뜻한 위로이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던 정서적 교감과 이해를 지영 씨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갇혀있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조짐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박지영 씨를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지영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민준 씨에게 활력을 주었고, 퇴근 후에도 그와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영 씨에게 자신의 업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으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점차 은밀한 만남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점심 식사나 퇴근 후 커피 한 잔이었지만, 이내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졌고, 주말에도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와 함께하면서 잊었던 웃음을 되찾았고, 젊은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지영 씨는 민준 씨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아내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던 정서적 만족감을 채워갔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아내 이수진 씨와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의 대화는 여전히 건조하고 형식적이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저 의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 씨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에 집중했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의 무심함에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데도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지쳐갔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공허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책임감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퇴근 후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던 아내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고, 수진 씨는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각자 삶을 사는 게 어떨까?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내 이수진 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다고 믿었던 자신의 가정에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덮쳐온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그 어떤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김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준 씨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되물었고, 민준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박지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지난 몇 년간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항상 자식들이나 집안일에만 신경 썼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어.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준 씨의 고백에 수진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지영이 누구야? 당신 지금 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 씨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였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함께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는데. 수진 씨의 울부짖음에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었고 그 행복은 지영 씨와의 새로운 삶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이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고 황혼 이혼이라는 사회적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매달리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제발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그는 수진 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단절되었던 긴 세월을 떠올리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자식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아들 김영철 씨와 딸 김미영 씨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과 아버지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을 찾아와 번갈아가며 설득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저희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엄마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자식들의 개입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자식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수진 씨는 자식들이 남편의 편을 드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혼이라는 매듭은 점점 더 단단히 묶여가는 듯 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아내 이수진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의 외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헌신적인 가장이었고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외로웠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평생을 아버지 바라보고 사셨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이미 너무 멀어졌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남편의 이혼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준 씨는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지 모르겠어.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혼자 남겨지게 생겼으니. 수진 씨는 친정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이혼 소식을 알리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은 민준 씨의 행동을 비난하며 수진 씨를 위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수진 씨에게 큰 상처와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이니 대부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고 수진 씨는 자신이 가정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며 내조했으니 동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의 지난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와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이혼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가족들의 비난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민준 씨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이제라도 아저씨의 행복을 찾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남편의 외도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은밀한 만남의 흔적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깊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외로웠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지영 씨와의 만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많은 갈등과 법적 다툼 끝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또한 이혼 후 홀로 남겨진 현실 속에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자신의 지나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혼 후 김민준 씨는 박지영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유를 만끽하며 지영 씨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민준 씨는 지영 씨에게서 아내 수진 씨에게는 얻지 못했던 활력과 정서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믿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준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민준 씨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홀로 옛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지영 씨와의 관계는 분명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깨뜨리고 얻은 것이기에 때로는 쓰디쓴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옛집 창문을 바라보던 아내의 뒷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혼은 삶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곁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보살펴주면서 수진 씨는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허탈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민준 씨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박지영 씨와의 관계도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민준 씨의 자녀들은 지영 씨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역시 민준 씨가 과거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온전히 기대어 행복해하는 것이 때로는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씨와 이수진 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각자의 선택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지만 가족의 온전함을 잃었습니다. 수진 씨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겪었지만 자신만의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들 가족에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로움을 외면했던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외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